그다음 페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당연히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페트병 생수를 안 먹습니다. 물론 제가 안 먹는다는 게 거의 안 먹는다 흔히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왜냐면 제가 많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요. 예, 뭐 텀블러도 뭐 그날 뭐 못 갖고 왔어요 실수로. 그럼 뭐 목마르면 마셔야겠죠 당연히. 뭐 그럴 때 제외하고는 저는 항상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저도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저렇게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정수기물 담아 다니고요. 아니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도 플라스틱인데 그거 뭐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수기 내에 쓰는 필터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기계적 물성이 굉장히 센 강한 소재를 씁니다. 예, 그거는 막 그런 정수 필터할 때 수준의 압력에 의해서 막 수십억 개가 쏟아져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소재 아니고요. 네. 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 것들은 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정수기물의 단점은 이제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어 있죠. 예, 너무 미네랄까지 다 많이 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습관에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좀 이런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섭취들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뭐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제 페트병 생수물은 이제 제가 가급적 안 먹는데 근데 어떤 집을 많이 봤냐면 제가 이제 특강을 하다 보면 이 우리가 또 환경을 너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페트 생수를 이제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환경 오염도 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잘 말려가지고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말려서 저런 곡물을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보관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 다 건조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PET 소재가 페트 소재가 특징이 좀 남달라요. 수분을 굉장히 잘 머금고 있습니다. 예,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짝 건조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좀 극미랑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번식이 돼요. 예, 미생물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렸다 싶어도 저런 쌀 같은 거를 넣게 되면 곡물을 넣게 되면 그런 거로 인해서 미생물 번식이 돼서 자칫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페트병 사용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고 사용하셨다면 분리수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 화학재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량용 방향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방향제는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도 이제 남의 차를 얻어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차에 제 지인의 차에는 대부분 이런 차량용 방향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차가 이제 오래될수록 퀴퀴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거 달아놓죠. 그러면 항상 은은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 습관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향제 관련된 얘기는 제 뭐 이런 다른 영상 제 주제 중에 방향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래서 이걸 쓰셔야 된다면, 이걸 포기 못하는 분이 제 지인 중에 계십니다. 이걸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차가 정말 탈 수 없는 수준의 냄새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 차가 정말 좀 오래된 차긴 한데요. 참고로 그 차가.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팁을 드리자면 저게 서서히 은은하게 뿜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밤새 주차된 차라면 아침에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농도가 꽤 높아요. 저런 차량 방향제 성분이.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탔으니까 다 빠지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처음에 아침에 탔을 때 충분히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농도가 유독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창문 2개 열고 달리시면서 충분히 빼낸 다음에 타시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쓰셔야 된다면 제 방법을 제가 드린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안 가는 식당이 있으면 제가 뭐 안 가는 식당이 거의 그러니까 다 가고 특별히 가리는 데는 없는데 저도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절대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갑니다. 바로 연탄구이집은 안 갑니다. 연탄구이집은 안 갑니다. 예. 언젠가 한번 가족들이랑 어떤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연탄구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연탄구이집은 제가 가지 않습니다. 뭐 숯불구이집은 가느냐? 숯불구이집은 가긴 가죠. 근데 여기 당연히 좀 이렇게 후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뭐 연기가 별로 안 날리는 후드 시설이 잘 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주로 갑니다. 그런 데는 가면 그런 데를 갑니다. 근데 후드 시설 성능이 안 좋거나 이런 데들은
딱 그런데 식당 가면 너무 뿌예요, 공기 자체. 이제 그런 데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굽고 튀고 이런 거 자꾸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끔 가는 별미긴 한데요. 근데 가긴 가요. 예, 저도 사회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연탄구이집은 제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연탄이 태우게 되면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숯불구이집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일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생성된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직이 너무 촘촘해서 그 안에 산소 전달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안전 요소가 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숯보다는 숯은 그 안에 다공성이거든요. 근데 숯은 그거보다 연탄을 저렇게 태우면 상대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걸 더 많이 그 앞에서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후두가 시설이 너무 완벽하면 뭐 걱정 없겠지만 안돼 좀 전에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뭐 더 많이 일산화탄소 들이마시며 살고 싶진 않아서 예. 일산화탄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건 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온몸 기관에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공기 중에 너무 일산화탄소 한 0.5%만 넘어도 여러분 굉장히 몸에 치명적입니다. 뭐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게다가 저런 연탄을 태우면 또 황산화물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예, 그걸 또 다 들이마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 연탄구이집은 안 갑니다. 그럼 제가 연탄구이집 다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연탄구이집 운영하신 분이라면 이 차에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특유의 어떤 향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연탄구이집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너무 숯불이 세니까 천천히 달궈지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이참에 좀 연탄구이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물론 추천드립니다. 이참에 아니면 진짜 환기를 잘하거나요. 정말 좀 수시로 환기하면서 좀 그래서 공기질을 계속 개선하는 게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 입장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화학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음식점 당연히 저도 갑니다. 예, 저도 자주 가지는 않죠 물론. 근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같이 먹자고 이제 뭐 교수님들끼리 회의하고 나서 어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자고 하면 당연히 저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좀 특히 튀긴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가긴 가는데 항상 이제 뭐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코스 요리다 보면 마지막에 뭐 고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짜장면을 고르는 편이긴 합니다, 참고로. 왜냐면 아직도 대부분의 이런 중국 음식점에서 용기 있잖아요. 용기가 그릇이 멜라민 플라스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 멜라민. 되게 어떤 건 되게 무거워서 이건 멜라민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멜란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무거워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뭔가 이제 사기 그릇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멜라민인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멜라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저기 뜨거운 걸 담으면 뭐 미량이긴 합니다. 멜라민이나 이제 포르말데히드 좀 용출되는 게 있어서 또 포르말데히드는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뜨거운 우동이나 뜨거운 땀뽕이 담겨져 있는 거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누가 봐도 이게 사기 그릇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여전히 저는 그 멜라민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선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치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치를 절대 안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제 제자가 만약에 뭐 교수님하고 뭐 미팅 때 나눠 먹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참치김밥을 사왔다 칠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때 예를 들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메틸수은이랑 뭐 과불함물이 걱정돼서 자네 나는 난 못 먹겠다네. 이렇게 말하면 사제관계 끝이 나는 거죠. 사제관계는 끝이 나기 때문에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먹습니다. 그럴 때 먹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그게 막 참치를 즐겨 먹으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 주고는 잘 안 사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 참치캔 회사의 잘못도 없고요. 뭐 이 어업 종사자분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부조사 결과에서 뭐가 나왔었죠? 우리가 메틸수은에 노출되는데 가장 기혈이 높은 게 다랑어류였습니다. 다랑어류. 저는 다랑어 안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가다랑어로 좀 드십니다. 왜 언제 드시냐면 바로 요거. 참치캔을 주로 가다랑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메틸수은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그 원인 중에 1위가 원인 1위가 바로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런 메틸수은에 많이 노출되면 이게 잘 안 빠져요. 자꾸 축적되면서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메틸수은 농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상대적인 상위 포식자. 그러니까 가다랑어가 완전 최상위 포식자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메틸 수은이. 게다가 우리가 저런 참치캔을 많이 먹잖아요. 뭐 김치찌개 넣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나 자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절대 안 먹는다기보다는 좀 노출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죠. 노출량을.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저런 것들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전 참치캔을 김치찌개 많이 넣잖아요. 넣을 때 가급적 국물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미 저 기름층이에요. 저기 기름에 담잖아요. 전 참치를 이렇게 보통 카놀라유 같은 그런 식용유에 담아 놓거든요. 근데 그때 기름층으로 좀 빠져나와요. 중금속이나 이런 뭐 과불화물들이.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걸 김치에 넣고 김치찌개 국물째 다 드시면 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이미 좀 빠져 있는데 기름층으로. 그러니까 살코기만 위주로 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넣으셨다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국물째 다 드시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국물째 많이 드시면 뭐 너무 염분도 많이 먹으니까 안 좋다라는 얘기는 다 한번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국물을 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